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의 전기기사, 산업기사, 단답형 정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하 특성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오늘 이거 바로 한 번에 마무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용률의 의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계산 문제 하시면 이거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수용률의 의미. 네. 수용률.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동시 사용 정도. 네, 동시 사용 정도. 수용률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는지.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수용률의 정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네요. 수용률, 정의. 정의를 물을 때는 정의식을 써주면 돼요. 그죠? 정의식. 그러면 수용률의 식이 뭐죠? 수용률. 이꼴. 네, 부하 설비 전체의 합계죠. 부하 설비 합계. 이거 분해.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이죠. 최대 수요 전력. 여기다 곱하기 100%를 해주면 곱하기 하면 수용률 %가 나옵니다. %로 나오죠. 자, 이게 정의입니다. 이걸 말로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하 설비 합계의 최대 수요 전력의 B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부하 설비 합계와 최대 수요 전력과의 B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쓰셔도 됩니다. 식으로 그냥 쓰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식 자체가 정의식이니까. 네, 계산 문제에서 보통 수용률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네,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수용률은 수용을 한다라는 그 뜻이고, 부등률은 같지 않을 비율이죠. 이게 안일 부자에다가 같을 등자니까 같지 않을 비율. 부등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금방 그 부등률 하면 이제 금방 전에 수용률처럼 최대 수요 전력이 나오잖아요. 네. 그 최대 부하가 사용되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의 군이 있어야 되죠. 네. 여기에 최대의 부하, 그리고 이쪽 B군의 최대의 부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부하가 시간이 다른 정도. 그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건 정도기 때문에 어떤 단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1보다는 커요. 왜 그럴까요? 네, 다음에 나오는 이 부등률의 정의 문제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볼게요. 자,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부등률의 정의를 아까 똑같죠? 수용률하고. 네, 부등률의 정의를 묻습니다. 자, 부등률 정의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부등률. 자, 이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 합성 최대 수요 전력. 이거 분해 각 최대 수요의 합. 최대 수요의 합.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이렇게 사용했고 B가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랬을 때 합성된 최대 수요 전력은 아마 이거 더하기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이런 더 적어질 수도 있겠네. 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합성 최대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그런데 각 최대를 합하면 이거 하나 그래서 두 개를 합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한 게 동시에 간 것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이만큼 될 테니까. 이거 위로 올려도. 그죠? 그래서 얘는 늘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최악이면 같겠죠. 하지만 0. 몇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할 수, 이게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동시에, 진짜 동시에 썼어요. 동시에. A하고 B하고, 아니, A하고 B하고 한 이 정도. 이게 A, 이게 안쪽이 B. 그래서 합치니까 그대로 이렇게. 예.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그대로 두 개 합해진 거하고 똑같겠죠. 이럴 때 1인 거예요. 이런 건 부등률이 진짜 같은 거죠. 거의 시간대가. 근데 이건 거의 극히 드물고 못해도 1.1 또는 1.2 정도는 나오죠. 네. 이게 부등률입니다. 서로 다른 정도 시간대가 최대가 시간대가 다른 정도 이게 부등률이죠. 그럼 부등률이 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등률이 크다라는 의미. 부등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A군은 이렇게 썼는데 최대로 쓰는 시간, 그리고 B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한번? 색깔을 바꿔보죠. B는 이렇게 쓴 거예요. 완전히 비껴놔서. 그러니까 부등률이 이렇게 되면 되게 커지죠. 부등률이 두 개 그대로 합하니까 거의 2배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전체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두 개의 각각의 합은 2배가 될 거예요. 이거 1, 이거 1, 그럼 얘는 2.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부등률이 2가 되겠죠. 크겠죠. 그죠? 네. 부등률이 크다는 건 결국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결국은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 최대로 사용하는 최대 전력 소비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최대 전력 소비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 크다는 거는 많이 다르다라는 의미죠. 이러면 좋죠. 왜냐면 같은 발전기를 갖고 같은 전력을 갖고 두루두루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변압기 용량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도 되죠. 예. 근데 보통 다들 퇴근하고 와서 쓰는 저 똑같고 거의 집에 와 있는 시간 똑같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죠. 거의 같이 쓰죠. 비슷비슷하죠. 그 평일날 에어컨을 요새 여름이잖아요. 평일날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시간대가 다른 집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요새는 부등률이 적다. 네. 자, 그렇게가 지금 부등률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하율이 나와요. 부하율. 네. 부하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오네요. 부하율. 자, 부하율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하가 얼마나 시간대로 넓게 펴져서 저길로 나누는지 변동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하의 변동 정도. 자, 그래서 부하율 정의가 뭐예요? 계속 지금 똑같이 나오죠. 의미 정의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네,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 부등률은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군인 거예요. 부등률은 두 개의 다른 군인 거고, 지금 부하율은 한 군에서 어느 시간대에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저녁 시간에 전부 다 많이 사용해. 그런데 여기 낮에도 요 정도 사용을 해요. 요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부하율이 이렇게 유효하게 사용되는 건 좀 안 좋은 편인데 적절하게 다 사용된대 이렇게. 아까 같이 여기 같이 합쳐진 게 아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골고루 시간대별로 사용한대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나머지 시간은 전혀 사용 안 하고 여기만 사용해요. 어디가 이럴까요? 건물이나 회사 같은데 회사 사업 건물은 아침 9시부터 딱 6시까지만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퇴근해 버리면 사용 안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부하를 이만큼 설비를 해둬야 돼요. 그죠? 나머지 안 쓰고 있잖아요. 이 안 쓰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근데 여기는
골고루 사용한다 또는 요렇게 골고루 사용한다 그러면 부하가 좀 적어져도 되는 거죠. 부하된다. 용량이, 변압기 용량이. 그죠? 그래서 부하율이란 건 변압기 용량에 바로 좌우하게 됩니다. 그럼 부하율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까 답이 안 나왔죠? 네.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입니다. 네. 평균을 냈을 때 이거에다 곱하기 100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최대분의 평균은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요거분의 요건데 나머지는 그러면 뭐예요? 낭비죠. 그래서 그 낭비율을 따지기 위한 게 바로 부하율이에요. 자, 그럼 여기 그다음 문제 볼게요. 부하율이 적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 부하율이 적다라는 의미. 자, 부하율이 적다라는 의미는 최대 수요 전력이 크다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평균 수요 전력이 적다라는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분모가 커져도 적어지는 거고 분자가 작아져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를 쓰면 되겠네요. 딱. 그거를 어떻게 쓸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그 최대 수요 전력이 너무 큰 그런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죠. 전체 24시간 중에 안 써요. 빵이에요, 빵. 그러다가 여기만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요거를 갖고 24시간을 나눠보면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평균. 최대는 요거. 근데 최대가 크니까 아무래도 부하율 자체가 분모가 커지니까 부하율 자체는 떨어지게 되겠죠. 부하율이 적다라는 의미죠. 예. 요럴 때 이거에 대한 의미, 이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효율이란 건 뭐든지 경제성에 기반하죠. 그러니까 효율적 사용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낭비가 되고 있다 이래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해석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하를 위한 변압기든 수변전 시설은 부하 설비가 가동률이 저하가 되죠. 딱 요때만 가동하면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조금씩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만 죽어 나요. 예. 그래서 부하 설비 가동률이 줄어든다. 저하된다 그래도 되고요. 네. 이런 데가 어디가 또 있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쭉 보면은 식당 있죠, 식당. 식당에 가면은 24시간 중에요. 9시 아침도 잘 안 먹죠, 사람들 요새. 예. 점심 때 바쁘고요. 저녁 때 반짝하고 바빠요. 이때가 한 2시간, 요때가 3시간, 나머지 때는 논단 소리예요. 그러면 인력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쓴다. 그러면 요거 낭비죠. 요거 낭비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기하고. 전기를 쓰면서 용량을 충분하게 해놨지만 여기 그냥 낭비가 이루어지는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식당들이 그렇죠. 그나마 술을 판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정도 가니까 여기서 만회를 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이때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오픈 자체를 요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여기는 중간에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닫기 뭐 하면 여기에 무슨 뭐 휴게 시간? 뭐 이래 가지고 안 하는 한 2시간 닫아 버린 데도 요새 있어요. 예, 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수용률 아니 부하율이 부족한 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죠. 네. 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작다는 의미,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하 최대 수요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대 수요 전력 이게 너무 커버리면 부하율이
떨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하는 방법을 써보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세 가지 쓰래요. 억제하는 방법 세 가지. 이거 뭘 하기 위함이에요? 부하율을 올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예. 최대 수요 전력을 얘를 떨어뜨림으로써 부하율 자체를 올려버리려는 그 심사죠. 부하율이 적은 거는 효율적 사용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설비 가동률을 좋게 하려면 부하율이 커져야 되죠. 부하율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평균 자체가 평균 수요 전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용하는 거니까 좋은 거는 최대 수요 전력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줄여버리는 게 절감하는 거죠. 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걔를 억제하는 방법 세 가지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부하입니다. 부하. 부하의 피크 컷 제어입니다. 피크 컷 제어. 두 번째는 부하의 피크 쉬프트 제어. 한글로 쓰셔도 돼요. 쉬프트. 네, 쉬프트 제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크를 어떻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 자가용 발전 설비, 자가 발전 설비를 사용하는 방법. 발전 설비 가동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피크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피크라고 그래요. 끝. 네. 그래서 이 피크를 제어를 하는데 이거를 컷한대요. 여기를 탁 컷을 한대요. 못 올라가게. 어떻게 못 올라가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네. 가동하는 뭐 팬이나 펌프나 이렇게 좀 부하가 큰 것들 있죠. 요거를 굳이 이 시간에 돌리지 말고 요 시간에 돌리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게 피크 컷 제어예요. 그러니까 그 피크가 나오지 않게 피크를 컷을 하자. 그래서 요거를 컷을 해서 요렇게 나오게 요렇게 나오게 요렇게 하자라는 게 피크 컷 제어입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시프트네요. 생각해보니까. 피크 시프트. 피크를 이쪽으로 넘기자라는 게 시프트가 이제 이동하다라는 거잖아요. 옆으로 이동하는 거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 쓰던 거를 잘라서 우리 이쪽을 써보자. 라는 게 피크 시프트고, 피크 컷은 그냥 이때 쓰지 마. 그런 거예요. 이때 쓰지 마. 이때로 옮기는 거 아니고 그냥 쓰지 마. 돌리지 마. 이게 컷이에요.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쓰지 마고요. 중요한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시간대를 바꿔 하는 게 시프트예요. 네. 설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자, 의미 이해하셨죠? 네. 피크를 잘라버리고 그냥 쓰지 마 하는 거 그게 컷. 그리고 요거 정 중요하면은 이때 쓰지 말고 요때 쓰자.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쓸까요? 아파트 같은 데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에어컨을 돌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죠. 피크가 올라가죠. 요거를 그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 돌아가는 뭐 팬이라든지 배기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요때 돌리고 요때는 돌리지 마. 이런 게 쉬프트. 또 컷이라고 할 뻔했네. 예, 쉬프트. 요때 돌리고 돌리지 마 하는 게 쉬프트. 야, 그냥 요때 우리는 돌리지 말자 하고 딱 하고 끊어버리는 거. 이게 컷. 네. 뭐 가동하는 큰 펌프라든지 이런 거 다 꺼. 그런 게 컷입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가 발전기 설비 가동은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야, 여기서 넘어가면은, 요거 넘어가면은, 한정 거 멈추고, 우리 발전 설비로 이거 돌리자.
이거는 발전 설비로 돌리자. 예,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여기서 제어를 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크 컷, 피크 시프트, 발전 설비 가동. 이렇게 세 가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뭐 좀 알려달라면 안 되죠? 예, 이거 정도는 알잖아요. 컷, 시프트, 발전. 네, 뭐 굳이 그거 하겠다면은 뭐 컷은 알죠? 컷, 컷. 감독이 컷 할 때 그 컷. 더 이상 말하지 마 그거잖아요. 네. 시프트, 시, 발전소비 발. 이상한 말이 나오네. 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외우자면은 그렇지만,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컷하고 시프트는 정확하게 기억났죠? 발전 설비하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로 하트 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다음 편을 제작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